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오늘은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일부 6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맥스웰 방정식과 각 전하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정전기학적인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대칭을 고려해서 실제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을 구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소재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을 받을 분극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극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여태까지 배운 정전기 상태에서의 포텐셜을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식을 다시 한번 보시죠. 맥스웰 방정식 1과 2 방정식을 우리가 정전기적인 상태, 즉 시간에 따라서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상정을 하면 첫 번째 식인 전기장의 발사는 그 점에서의 전하 밀도를 그 점에서의 진공에서의 유전율로 나눈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전기장의 회전은 언제나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정식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전기장을 어떤 포텐셜의 그레이디언트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런 그레이디언트를 마이너스 델 파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델 파이를 전기장 E 대신 치환해서 방정식을 전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라플라시안이라는 형태로 방정식이 정의가 되는데,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파이의 라플라시안은 마이너스 이플론 제로분의 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두 방정식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저희는 포화송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정식은 실제로 반도체 공학에서도 반도체 내에 전기장을 또 전기 포텐셜을 구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방정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전하밀도 로가 모든 점에 대해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가 거시 세계라서 실제로 전하들은 어떤 이산 분포를 갖고 있지만 거시적인 세계에서 연속적으로 변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쓰게 되면 적분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식과 같이 1번 지점에서, 즉 내가 관찰하고 있는 1번 지점에서의 포텐셜 파이는 나머지 지점에서의 존재하는 전하들의 그 밀도 함수를 갖고 적분해서 우리가 그 포텐셜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수학은 사실은 우리의 자연을 표현하는 한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이 어떻게 진화되고 혹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 수식인 셈이죠. 따라서 다른 어떤 자연 현상을 같은 형태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사실은 여기서 배운, 전자기에서 배운 그런 방정식의 해를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어떤 수식의 라플라시안이 어떤 다른 수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 수식의 해는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그 파이가 로와 함께 적분 형태로 나타낸 것처럼 저와 같은 형태의 솔루션이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시간에 배운 저 방정식을 다른 현상에 대해서도 같은 형태로 표현했을 때에는 여기서 배운 그 솔루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지식을 탑재한 상태에서 분극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는 the electric dipole이라고 하는데 전기적 분극이라고 우리말로 해석이 되고, die, 즉 두 개가 있고 폴이 두 개, 극이 두 개다 해서 이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 있어서 극이라고 하면 어디가 생각나나요? 아, 네, 맞습니다. 북극과 남극이 있죠? 노스 폴과 사우스 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기 분극에도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분극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플러스 차지 하나, 마이너스 차지 하나, 즉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는 게 가장 기본 단위가 되겠고, 우리는 분극을 정의할 때 플러스 차지의 양과 마이너스 차지의 양은 같다고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플러스의 양과 마이너스의 양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힘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그것은 플러스 차지의 양과 마이너스 차지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정확하게 같은 양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우리가 표현할 때 플러스 차지의 양과 마이너스 차지의 양은 항상 같다고 하고, 같기 때문에 분극 역시 같은 양의 차지의 쌍으로 우리가 묶을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또 가서 얘기하겠지만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를 분극의 관점에서 쌍쌍이 우리가 묶어주면 결국 모든 플러스는 항상 자기 짝을 찾게 되고 모든 마이너스도 자기 짝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분극은 저렇게 같은 양의 차지로 묶어서 생각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Q가 있고 마이너스 Q가 서로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체의 전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의 거동을 혹은 이들이 뿜어내는 전기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좌표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좌표계를 정하는 게 편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오른쪽 그림처럼 좌표계의 중점 혹은 원점을 두 입자의 무게중심에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입자의 XYZ 좌표계에서 좌표가 X랑 Y에 있어서는 0,0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Z축으로만 플러스 2분의 D, 마이너스 2분의 D 이렇게 위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정해주면 굉장히 이해하기 편합니다. 자, 그와 같이 지정한 상태에서 임의의 점에서 전기장을 우리가 알고 싶다, 혹은 위치 포텐셜, 즉 전기 포텐셜 알고 싶다, 파이를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중첩의 원리를 이해하면 되는데, 그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푼 식이 바로 저 맨 위에 있는 식입니다. phi of x, y, z, 즉 x, y, z의 좌표계로 표현되는 phi가 4파이 입실론 제곱분의 1 개수가 앞에 붙고 가로 큰 가로를 열고, 첫 번째 항은 z-2분의 d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y 제곱에 루트가 씌워져 있죠. 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겁니다.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죠? 예, 맞습니다. 바로 플러스 q로부터 관찰자 위치 p까지의 거리죠. 그 거리를 분모로 하고 플러스 q의 전하량을 분자로 한 게 바로 첫 번째 항이 되겠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q로부터의 거리를 분모로 하고 마이너스 q의 전하량을 분자로 해서 그대로 더하면 그것이 바로 P점에서의 전기 포텐셜, 즉 phi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 수식을 우리는 계속 주시하고 써먹을 것입니다. 분극을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이런 분극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도대체 어떠한 현상 혹은 어떠한 소재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손쉽게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게 물입니다. 물 분자를 잘 보시면 산소가 중앙에 있고 수소가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수소를 연결하는 결합과 각 결합을 우리가 잘 이어보면 180도가 아닙니다. 100도가 좀 넘죠. 따라서 플러스의 무게중심과 마이너스의 무게중심이 이격돼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물 분자 역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분구의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고도 원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원자의 핵에는 플러스 차지의 중심이 있고 그 주위에는 마이너스 구름이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구름의 무게중심과 원자 핵의 무게중심이 일치한다면 분극이 없겠지만,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마이너스 구름이 움직이고
그래서 플러스의 중심과 마이너스 중심이 이격이 되면 이것을 우리는 원자 분극, 즉 아토믹 다이폴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분자 중에 분극을 갖고 있는 폴라 몰레큘도 있겠죠. 이러한 분극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본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중요한 식, 즉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전기 포텐셜의 합, 그 식을 한번 더 들여다봅시다. 이 식만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써먹기가 조금 복잡하다는 얘기죠. 자, 이 써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1차 근사를 시작할 겁니다. First Order Approximation이라고 하는데 테일러 시리즈 혹은 Binomial Approximation, 즉 이항 정리 혹은 테일러 정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저 수식을 써먹기 좋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근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 사이의 거리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위치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작다. 요 과정이 부합이 돼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 분자의 경우도 보시면 분자 간 거리, 원자 간 거리 굉장히 작죠? 네, 옹스트롬 단위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소재 내에서 생각했을 때는 격자 간 거리 혹은 입자 간 거리, 즉 나노미터부터 마이크로미터까지 굉장히 큰 거리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다이폴의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의 거리보다 약 1000배 혹은 10,000배 혹은 심하면 100만 배의 거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사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럼 1차 근사를 해보면 우선 분모를 한번 정리해보죠. Z-2분의 D제곱은 Z-2분의 D제곱은 Z제곱을 밖으로 빼고 그럼 첫 번째 항은 1이 되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Z분의 D가 됩니다. 근데 D보다 Z가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항 정리를 쓸 수가 있죠. 그러면 개수인 2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Z제곱 마이너스 ZD로 우리가 근사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Z제곱 마이너스 ZD를 저 Z 마이너스 2분의 D제곱 항으로 치환시키면 네, 어떻게 되죠? 저 밑에 분모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ZD가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R제곱이기 때문에 R제곱 마이너스 ZD가 되고 저걸 다시 정리해주면 R제곱을 밖으로 빼고 1 마이너스 R제곱분의 ZD가 되는데 Z와 R은 비슷하지만 D는 R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R제곱분의 ZD도 1보다 훨씬 작은 값이 돼서 다시 한번 이항 정리를 저희가 쓸 수 있게 되죠. 다시 한번 이항 정리를 쓰는 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멋있는 저 식을 앞에다 두고 밑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항 정리를 하면 네, R분의 Q 괄호 열고 1-R제곱분의 GD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죠. 자, 이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다시 한번 이항 정리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R분의 Q 괄호 열고 1 플러스 2분의 1 R제곱분의 ZD가 됩니다. 네, 이항 정리 두 번 쓴 효과죠. 자, 오른쪽에 있는 항도 마찬가지 논리로 저희가 두 번의 이항 정리를 거치면 마이너스 R분의 Q 괄호 크게 열고 1-2분의 1 R제곱분의 ZD가 됩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맞죠? 앞에 있는 항은 없어지죠. 뒤에 있는 항만 살아남으면서 2배가 됩니다. 따라서 전기 분극이 뿜어내는 전기 포텐셜 파이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 3승분의 Z QD가 되고 이 Q 곱하기 D, 즉 분극을 구성하는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의 각각의 전하량인 Q와 그 두 입자의 간의 거리를 D라고 하면 그 곱이 QD인데 그 QD를 우리는 P로 치환을 시킵니다. 이 P가 바로 분극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R제곱분의 P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식을 한번 보시죠. 하나의 전하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기 포텐셜은 어땠죠?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분의 Q였죠. R분의 Q였습니다. 자, 여기서 R분의 1에 비례했죠?
그런데 분극에 의해서 생기는 포텐셜은 R제곱분의 1에 비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극에 의해서 나오는 포텐셜이 훨씬 더 거리에 따라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의 전하에서 나오는 포텐셜은 그보다 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저희가 배우겠지만 분극으로 일어나는 분극 소재에 차폐 전하, 즉 단위 전하들이 위에 와서 차폐를 했을 때 우리는 이 차폐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같은 수의 차폐 전하 와서 붙어 있다 하더라도 분극에 의해서 생기는 전위와 단위 전하에 의해서 생기는 전위의 거리 의존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정확하게 차폐가 안 되고 어느 거리에서는 그 잔류 전기장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코사인 세타항입니다. 즉 분극을 남극과 북극으로 생각해서 극에서 극까지의 거리를 어떤 방향을 극방향으로 했을 때 그 극방향과 같은 방향일 경우, 즉 세타가 0일 경우에는 정확하게 R제곱분의 P지만 그 극방향과 수직인 경우, 즉 적도 방향으로 갔을 때에는 코사인 90도가 0이기 때문에 파이가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전기 포텐셜이 0, 즉 레퍼런스 기준이 되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적도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는 분극이 뿜어내는 포텐셜, 즉 전기 포텐셜을 이해했습니다. 한번 이 포텐셜을 벡터 방정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저 식이 되겠는데 phi of x, y, z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p가 벡터가 됩니다. 자, p가 벡터가 되려면 아까 분극 모멘텀 뭐라 그랬죠? 네, 분극을 구성하는 전하의 전하량 곱하기 그 간의 거리라고 했죠? 그럼 그 중에서 벡터를 구성할 수 있는 건 전하량일까요? 아니면 거리일까요? 네, 바로 거리입니다. 거리 벡터입니다. 이게 위치 벡터처럼 돼서 D가 벡터가 되면 Q 곱하기 D가 바로 P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P 닷 그리고 E는 단위 벡터죠. R 방향의 단위 벡터, 즉 관찰자의 위치와 분극의 위치를 잇는 그 거리 벡터를 우리가 R 벡터라고 했을 때 그 R 벡터의 단위 벡터, 즉 길이가 1이고 방향이 같은 그런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P 닷 E sub R가 됩니다. 그래서 R제곱분의 P 닷 E sub R, 요게 우리의 분극 벡터를 내적한 값이 되겠고, 그것이 바로 스칼라량으로 표현되는 전기 포텐셜이 될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4파 입실론 분의 1 R 3승 P 닷 R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분극에 의한 전기 포텐셜을 알았으니까 전기장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은 마이너스 델 파이죠. 즉 전기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를 취한 값의 음수, 즉 파이가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방향이면서 음으로 가는 방향, 그게 바로 전기장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실을 활용하면 저희가 x, y, z 방향의 전기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E sub z, 즉 z 방향의 전기장은 마이너스 델 파이 오버 델 g, 즉 편미방을 해야 되겠죠. 델 z분의 델 파이 편미방을 하면 마이너스 4파 입실론 제로 p 그리고 r 3승분의 z를 z에 대해서 편미방을 하게 되고, 요걸 편미방을 하면 마이너스 4파 입실론 제로분의 p 가로 열고 r 3승분의 1 마이너스 r 5승분의 3z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걸 조금 r 세타 좌표계로 우리가 표현하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p 곱하기 r 3승 분의 3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식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표현한 수식을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극방향에서의 평면 방향의 벡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0이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 세타 0일 때 저 평면 방향 전기장이 0이 되는지 볼까요? 자, 코사인 0도는 어떤가요?
코사인 0은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0이 아니죠. 사인 0은 어떤가요? 네, 사인 0도는 0입니다. 따라서 사인 항 때문에 이게 0이 됩니다. 180도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인 180도가 0이라서 0이 됩니다. 자, 적도를 한번 보시죠. 적도. 적도 방향도 보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평면 벡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90도죠. 자, 코사인 90도는 얼마죠? 네, 바로 코사인 90이 0입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을 한번 보시죠. 45도 방향을 보시면 평면 벡터가 좀 있는데 45도 경우는 코사인 45도도 0이 아니고 사인 45도도 0이 아닙니다. 사실은 루트 2분의 1이죠. 따라서 두 개를 곱하면 2분의 1이 되면서 2R 3승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양수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성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분국에 대해서 배우면서 모든 그 수식을 우리가 쭉 풀었었는데 벡터 방정식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수식을 이해할 때는 실제로 다 풀어서 쓰는 게 이해하는 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문을 쓸 때는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벡터 방정식처럼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학자 생활 혹은 연구자 생활 혹은 기술자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풀으실 때는 아까 처음에서 했던 것처럼 XYZ 좌표계에서 모든 수식을 다 풀어서 이해를 하시고 뭔가 표현할 때는 혹은 작은 지면에 우리가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될 때는 벡터 방정식을 쓰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다이폴이 만드는 전기 포텐셜을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게 될 내용이 상당히 진보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는 데 어려울 수가 있어서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폴 공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이폴, 즉 분극이 만드는 전기 포텐셜 파이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제곱분의 P 닷 E sub R 곱하기 QD,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3승분의 P 닷 R로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걸 배울 때 저희의 관점은 분극이 원점에 있고 관찰자의 위치가 멀리 있는데 분극에서 나오는 전기 포텐셜을 하나하나 더해서 중첩시킨 걸 우리가 봤다고 했죠. 근데 수학적으로 우리가 저걸 조금 조작을 해보면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P 닷 대리죠. 네, gradient of R분의 1, 즉 R분의 1 함수의 gradient와 P의 내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물리적으로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걸 한번 짚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P는 분극이죠. R분의 1은 뭔가요? 네, R분의 1을 잘 생각해 보면 밑에서도 썼지만 단위 전하, 즉 전하량 1인 전하에서 나오는 포텐셜 함수가 됩니다. 그 포텐셜 함수를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네, 단위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함수가 됩니다. 즉 단위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과 분극의 분극 모멘트 간의 내적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의 수식을 어디선가 보셨을 겁니다. 자석이 자기장 내에 있었을 때 그것이 갖는 내부 에너지, 즉 그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는 그 자석 모멘트와 자기장의 내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어디선가 들어서 봤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분극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라는 물리적 의미를 저 수식에서 우리는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수학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똑같은 그림입니다. XYZ 좌표가 있고 원점이 있고요. 그 원점은 분극의 중심에 있다고 우리는 아까 얘기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분극을 하나하나 떼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하나 떼가지고 첫째 플러스
전하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 마이너스 전하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 이렇게 따로따로 떼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하나의 전하에서 나오는 전기장과 전기 포텐셜을 생각할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쓰는 개수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무시하도록 합시다. 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잠깐 책상 서랍 안에 놔두고 생각해 보면 하나의 단위 점전하가 만약에 좌표기의 원점에 놓여 있다고 하면 그 원점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기 포텐셜은 phi not이 되겠고 phi not은 R분의 Q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저 원점 O에 플러스 Q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관찰자 위치 P가 그 포텐셜이 얼마인지를 측정한다고 하면 바로 R분의 Q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일을 벌일 거냐면 전하를 델타지만큼 위로 올린다고 칩시다. 전하를 델타지만큼 올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상대적으로 P가 봤을 때 델타지가 위로 올라가면 그죠? 5점에서는 마치 P가 P'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죠? 상대성의 원리에 의해서 전하가 위로 올라가나 관찰자가 아래로 내려가나 같은 효과죠. 그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나 상대가 나한테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나 서로의 관계의 거리가 좁아지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점에 있는 입자를 델타지만큼 올린 그 효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나의 관찰자 위치가 P에서 P'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요? 2분의 D만큼요. D는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 간의 거리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테일러 시리즈와 1차 근사를 이용하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전기 포텐셜의 차 델타 파이 플러스는 바로 마이너스 라운드 파이 낫 오버 라운드 G 곱하기 델타 G가 됩니다. 즉 마이너스 델타 G분의 델 파이 낫 곱하기 델타 G만큼 포텐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파이 플러스는 즉 관찰자 위치가 델타 G만큼 내려옴으로써 생기는 그 차이로 인해서 바뀌는 그래서 형성되는 전기 포텐셜 파이 플러스는 그렇지 않았을 때 파이 낫 플러스 델타 파이 플러스가 되겠고요. 이거는 R분의 Q 마이너스 라운드 G분의 라운드 가로 열고 R분의 Q 곱하기 2분의 D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 논리로 마이너스 차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점에 마이너스 차지가 있었다가 델타 G만큼 내려간 것은 위치가 관찰자의 위치가 델타 G만큼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논리를 수식을 쭉 풀어보면 phi sub 마이너스는 phi not 플러스 델타 phi 마이너스 그것은 마이너스 R분의 Q 플러스 라운드 G분의 라운드 가로 열고 마이너스 R분의 Q 곱하기 2분의 D가 될 것입니다. 중첩이 되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phi는 phi 플러스 플러스 phi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라운드 G분의 라운드 R분의 1 곱하기 QD가 되고 라운드 G분의 라운드 R분의 1이 바로 델 라운드 분의 R분의 1이기 때문에 델 라운드 1 닷 QD가 됨으로써 아하 그 phi는 마이너스 P 즉 분극 모멘트와 phi not의 그 포텐셜을 그레디언트 취한 것의 내적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것과 같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하나의 단위 전하가 우리 관찰자에서의 그 테스트 단위 전하가 우리의 분국에 미치는 영향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값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즉 처음에 우리는 분국이 테스트 전하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생각했었는데 거꾸로 테스트 전하가 거꾸로 P에다 줌으로써 생기는 에너지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우리는 전기 포텐셜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하면서 여러 각도의 관점에서 같은 수식과 같은 현상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실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다른 현상에 적용할 때 가장 적합한 관점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다이폴이 만드는 포텐셜은 다이폴이 테스트 전하에다가 주는 포텐셜의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다이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전하가 테스트 차지에 의해서 받게 되는 그러한 에너지의 형태로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의 수식적으로는 마이너스 P 닷 델 파이 낫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까지 요 강좌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